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다 누구나 다 뭡니까? 뜻도 있고 현실도 있겠죠. 그죠? 뜻과 현실이 다 대부분 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뭐 명예로서 좀 폼도 잡고 싶고 그러면서 또 뭐 또 꿈을 꿉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라든지 사회적인 현실적인 보상 이런 것도 꿈을 꾸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간지의 생기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무엇을 따르자니 무엇이 울고 요 병자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병자나 무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서로 오행적으로 어떤 생극의 원리를 볼 때 그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갑술도 마찬가지죠, 그죠? 갑술도 이렇게 뜻은 어디로 가려고 하고 갑을 따라가지 갑이라는 것은 위로 쭉 삐집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술은 뭐예요? 토에 속함으로써 뭐냐면 더 튀어나가지 않도록 딱 가두는 거죠. 그 정도가 또 조금 더 완고한 게 이 잡아가두고 당기는 어떤 그 토의 작용이 더 완고한 것이 이 술이에요. 그죠? 그 개술자가 뭐예요? 지킨다는 동작이 많죠, 그죠? 이게 개는 지키려고 하고 갑은 어떻게 해요? 같이 지킨다, 튀어나가려고 한다.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무엇과 무엇의 부조화, 뜻과 현실의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뜻은 뭐냐면 확 폼을 잡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싹 감추고 싶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뜻과 현실의 부조화가 이런 그 간지 구성 자체에서 벌써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간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었죠. 그죠? 갑과 자의 출발. 그죠? 이 출발부터 뭐예요? 뜻하고 현실은 맞다 다르다. 그리고 그 뜻이 땅에 내려와서 현실이 되는 데까지는 뜻이 땅에 내려와서 현실이 되는 데까지 어떤 게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보모나스대 하늘에서 이미 뭐냐면 동지가 지나면서 그 동지 전후를 원래 소양춘이라 그래요. 소양춘. 옛날 이름에는 음력으로 이제 10월을 소양춘. 이렇게 이미 뭐냐면은 하늘에서는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는다 그랬다는 거죠. 이제 해가 짧아졌다가 다시 돌아선. 그죠? 그래서 작은 봄은 뭐 어디서 준비하고 있고 하늘에 준비하고 있고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뭐예요? 해는 길어지잖아요. 자꾸. 날마다 해는 길어지고. 그죠? 그런데 땅은 뭐예요? 아직도 차갑대요. 땅은 아직도 차가운 모양이 돼. 그죠? 그리고 입춘이 지나더라도 뭐예요? 그게 빨리 현실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어떤 왜곡이 뭐냐면 글자 자체부터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글자. 이 간지가 뭐냐? 자연의 기운을 이렇게 옮겨 써놓은 거다는 거예요. 자연의 기운을 옮겨 써놓고 보니까 원래 뭐냐면 출래불사추이다. 인생이란. 그래서 이런 어떤 출래불사춘의 임자가 간지로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팔자 내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어떤 그 대운이라고 하는 큰 어떤 계절, 환경 속에도 무엇이 있다. 이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과 현실이 잘 맞아서 가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거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6분의 1. 그 다음에 비슷하게 맞는 게 6분의 1이니까 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뭐예요? 6분의 2죠. 그죠? 이렇게 6개 중에 한 2개 정도만이 뭐예요? 뜻과 현실이 시간적인 왜곡을 많이 겪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 6분의 2를 빼고 나면 6분의 4죠. 6분의 4. 그죠? 6분의 4. 그죠? 6분의 2는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6분의 4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더 쪼개면 6분의 2 쪼갤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꿈도 꾸지 마라. 달랄 걸 달라야지. 그죠? 요 단계가 6분의 2.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예. 우리가 뭐 큰 지둘러 이런 말 말이죠. 지둘러. 예. 예. 기다려봐라. 그 다음에 마음먹은 것이 그 현실로서 손쉽게 좀 닿을 수 있는 곳. 또, 그럼 마음은 먹었는데, 나 집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집이 하고 팔리더라고요. 예. 이럴 경우가 6분의 2 정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미 뭐냐면 간지 구성 자체가 뭐가 예. 현실과 뜻은 왜곡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현실과 뜻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없네. 지금은 가고 없네. 그 노래 가사 있죠. 보고 싶은? 그 다음 뭐예요? 여인 한가?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 우리 수많은 노래 가사들이 다 이 속에서 6분의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그죠? 예. 그죠? 이게, 바로 지금 마음먹었는데 뭐가 이루어진다. 쫙 소리가 나면서. 오늘 밤은 너무 좋아.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뭐냐, 마음먹자 이루어지는 거. 그죠? 마음먹자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음먹고 조금 기다리니까 되는 거.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안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노래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상에서 만나자 하고. 현실이 안 되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 천년 뒤에 보자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런 그 간지의 어떤 왜곡이 현실에 반영되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왜곡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요? 가능성의 존재로 항상 뭐냐면 상황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나 뭐냐면 이 일종의 그 운명의 어떤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은 손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말도 못하나, 이런 말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하죠. 말은. 말은 잘하셨는데, 이 뜻은 뭐예요? 뜻은 그렇게 세울 수 있으나, 그죠? 현실은 뭐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뜻과 현실의 어떤 왜곡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 왜곡을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입춘에 얼어 죽은 거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입춘날 얼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겨울에 막 찹다 이제 겨울이다 했는데 이 출래부사추는 뭐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이 말이죠. 조금 더 참는 사람한테 뭐가 온다고요? 기회도 오고 복도 온다. 복도 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어떤 왜곡에서 그 현실의 기운을 어떤 담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제가 그 운세적으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부분 잘 들어놓으시면 운을 여는 그 운을 이렇게 손쉽게 좀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징성 중 그 일종의 그 개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을 여는 방법. 그러니까 이 내 어떤 현실에 부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다 담겨서 드러난 것이죠. 담겨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얼음을 만들 때 별표 얼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별표 모양을 가진 그렇죠.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은 뒤 그 다음에 냉동실에 넣으면 뭐가 돼요? 별표 얼음이 나오죠. 그죠? 별표. 동그라미 마찬가지고 사각형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어떤 그걸 담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기운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눈도 뿌리고 비도 뿌리고 그죠? 햇볕도 뿌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시차가 있는데 그걸 어떤 모양의 밭 이런 모양의 그 밭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그 현실적인 결과가 자기 것이다. 이것을 좀 좋게 하는 어떤 원리로서 일종의 운을 여는 어떤 모양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떠서 뭐예요?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몸으로 많이 맞으려면 어떻게 등을 해 보고 등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해를 봐야 돼요? 예. 바로 이런 어떤 모양을 갖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어떤 조건들을 본다면은, 예, 대체로 집안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운이 이렇게, 예, 활동성이 적고 역동성이 적고 이럴 때에는 대체로 그 멈춰버리는 기운하고 많이 이렇게 유비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양학에서 우리가 그 점을 보는 어떤 그 큰 원리가 뭐냐면 비유치상이에요. 예. 비유치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 그 집에 갔더니 신발이 흐트러져 있더라. 예. 그죠? 근데 이 신발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많아요. 신발은 뭐냐면은, 예,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주 환경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작은 교통수단으로도 보거든요. 교통수. 이렇게 거마죠. 예,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라든지, 예, 자기가 먼 곳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통로, 기본 의식주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발을 하나 보니까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수단이, 먹고 사는 수단이나 생활을 하는 수단이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복잡하다, 단순하다.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척하고 알아본다. 그죠? 예, 척하면 압니다. 아시죠? 그죠? 예, 쿵 하면 뭐 담나무 호박 떨어져서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 전체의 어떤 사물의 내용을 하나의 그 충분한 기미, 징조, 모양새, 예, 추세 이런 걸 보아서 미루어서 하는 것이 비유치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양에서 어떤 그 전법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원리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에 의해서 우리가 역점이든 육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왜 이런 쾌가 나왔냐. 예, 당신이 말이야 뭐 이렇게 와서 물었는데 이 쾌가 나왔으니 이것이 뭐냐면 당신의 가지고 있는 기운과 그대로 유감하고 있다. 유감. 예. 무리지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 후에는 뭐만 보이고 그죠. 이런 게 다 뭐냐면 유감이에요. 유감. 그러니까 유감에 의해서 이제 뒤에는 주술법들이 나오죠. 주술법들이. 유감주술. 예. 주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유감하고 있다. 감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유치상의 원리에서 볼 때, 예, 우리가 그 멈춰버리는 기운이 많이 있으면은 그 집에 어떤 기운이, 예, 활동성이나 역동성보다는 멈추는 기운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멎어버린 시계예요. 멎어버린 시계. 그래서 멎어버린 시계를 많이 두는 것은, 멎어버린 시계 많죠? 예. 그 특히 이제 집에 이렇게 몸이 건강이 부실한 분들이 보면은 자꾸 멎어버린 시계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요, 멈춰서요. 예. 그 세월아 멈춰다 오거든요. 예. 그게 자꾸 멎어버리는 어떤 기운과 유감한다고 보기 때문에 멎어버리는 시계 이런 것들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다 약을 넣어서 가게 하든지. 예. 약을 넣어서 뭐 간다, 그죠? 그죠? 그게 그 어린애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뭐냐면 물론 그런 기운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간다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무엇의 주인공?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미래의 주인공. 그죠? 거꾸로 뭐냐면 멎어버린 시기가 나는 좋아. 뭐예요? 세월아 멈추어다오. 옛날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멎어버린 시계에 어떻게 약을 넣어서 가게 하라. 예, 가게 하고 그 약을 넣어도 안 되는 건 버리세요. 예, 도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유치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운을 내는 방법 중에 특히 멎어버린 시계를 잘 관리하라는 거죠. 특히 또 그 다음에 모자 있죠, 모자. 이런 모자는 그 용도가 어디에 있어요? 예. 보온, 그러니까 모자는 추우니까 그죠? 보온의 목적도 있고, 그렇죠. 햇빛을 가리죠, 그죠? 햇빛도 가리지만 어떻게 해요?
또 하늘과 지상을 뭐 어떻게 해요? 그늘지게 하죠. 그죠? 이게 하늘과 땅을 가른다. 모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햇빛이 오는 것을 뭐예요? 반사. 그죠? 반사. 그죠? 막아버린다. 그래서 하늘에 뿌려지는 기운을 단절시키는 작용을 많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모자를 너무 많이 두는 것을 꺼립니다. 예. 그죠? 모자를 너무 많이 그렇게 모자를 두시더라도 뭐냐면 어떻게 두면 되겠다 그러면 안 보이는 곳에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아예 밝은 곳에 뒤집어서 밝은 곳에 뒤집어 두세요. 예. 그러면 모자가 무슨 모양이 돼요? 하늘을 담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그릇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자처럼 생겼어요? 담게 생겼어요? 예. 그릇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먹는 게 다 좋은 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자는 뭐냐면 자꾸 하늘의 기운을 자꾸 가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운세라든지 이런 데에 좋은 작용을 못 한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보관한다? 뒤집어서 밝은 곳에 두면 되고, 물론 또 뭐 필요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나친 우리가 태양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가리기 위해서 모자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보관을 할 때 밝은 곳에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 그릇을, 빈 그릇 있죠. 빈 그릇은, 이게 채워진다는 뜻도 있고, 또 없다는 뜻도 있죠. 그죠? 그 뜻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빈 그릇.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거지는 뭘 차고 다니고, 그죠? 깡통을 차야 거지가 이제 딱 되죠. 그죠? 그렇게 이 깡통을 찬다. 깡통은 뭐예요? 빈 깡통이 빈수레가 하나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비었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죠. 그죠? 비었다는 뜻을 가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죠. 그런데, 이 빈 그릇이라든지 이렇게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은 가능하면 보통 이제 생기나 발전하는 기운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느냐면 동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동쪽에 해는 어디서 뜨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떠요? 남쪽까지 뜨죠.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머물러 있다가 서쪽으로 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서쪽에서 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북쪽으로 가죠. 그죠?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가고. 그죠? 그러면 동쪽하고 남쪽 사이에 어떤 기운, 생기, 즉 뭔가 상승하는 기운이 많이 발생하죠. 그죠? 상승하는 기운, 번영하려는 기운, 커지려는 기운이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 사이는 어떻게 해요? 움츠리려는 기운, 숨으려는 기운이 더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빈 그릇은 어디에 놔둬야 손님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깡통이 있는데 깡통을 어떻게 해요? 잘난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가 놔놔야 이게 업이 돼요. 아니면 전부 움츠리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깡통을 놔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집의 주거의 일반적인 모양이 있으면, 이 주거의 일반적인 모양에서 동남, 서, 북, 이렇게 있다면, 어디에다가, 동쪽이나 남쪽 편 이 부분에다가, 이쪽이 뭐 베란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출입문 주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두라는 거죠. 두는데, 여기에다가, 너무 때깔나고 좋은 그릇을 두면, 잘 떼요, 안 돼요. 이 영업이. 완전히 막 올 스테인레스로 막 멋있는 깡통을 갖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약간 허접해 보이는 거죠. 약간 허접해 보이는 그릇이라든지, 또 이게 계속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기도 아까운. 그죠? 그러면 약간 허접해 보이는 것들을 이쪽 편에 둔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장차, 거기에다 뭘 자꾸 채워 넣을 일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 서북 쪽은 뭐예요? 아예 엎어놓든지, 그죠? 엎어놓든지,
근데 엎어놓는 것도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 있는 게 더 좋고, 그죠? 엎어놓는 것은 영업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안 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엎어둘 수 없다면, 바로 두고, 이제, 뭘 담아놓는 게 좋죠. 예. 물이라도 담아두라. 예. 물이라도 담아두라. 예. 그래서 씻어서 물 빠지라고 엎어놓잖아. 그러니까 엎어두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 어떤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릇을 반듯하게 놓으면 어떤 용도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엎어두거나, 아니, 물이라도 반듯하게 둘 수밖에 없는 그릇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곰솥 이런 거는 엎어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뼈다가 자빠지니까, 그죠? 손잡이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물이라도 담아둔다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대체로 그 운의 상승기에 이를 때에는 이런 조건들을 좀 잘 채우고 있어요. 예, 잘 채우고. 또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신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신발 최초 이야기했지만, 신발은 뭡니까?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그 다음에 교통의 수단, 어떤 밥그릇을 될 만한 일, 이런 것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예. 그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과 활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죠. 그죠? 그것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게 좋겠다. 이 동쪽이나 남쪽은 뭐예요? 상승과 번영의 기운이 주로 형성되는 공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쪽이나 북쪽은 어떻게 해요? 예, 쇠퇴와 수축. 그죠? 쇠퇴와 수축의 기운이 많이 형성되는 공간이죠. 그럼 신발을 어디로 놓으면 좋겠다? 북쪽을 보고 놓는 게 좋겠다? 아니면 동남쪽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동남쪽을 보고 한다는 말은 내가 장차 뭐예요? 번영이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걸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기운을 상징하죠. 그죠? 예. 예. 그렇죠. 코요. 신발의 코를. 그러니까 여기가 남쪽이다 그러면 신발의 코를 앞으로. 이게 남쪽, 그죠? 예. 이렇게 두는 것이 뭐냐면 나는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나는 걸어가겠다. 신발장이 어떻게 해요? 어느 면에 있더라도 신발은 어떻게 해요? 그죠? 뒤로 열 수도 있고, 뒤로 열 수도 있고, 그죠? 예. 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어떤 것들도 그 비유치상, 예. 비유치상으로서 우리가 그 자체를 가지고 어느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뭐냐면 점을 치는 어떤 측면이에요. 예. 그리고 시계 같은 걸 찾아보니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이런 더 증거들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런 증거를 보면서, 야, 이 집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활동성이나 번영의 기운이 다운되어 있구나. 그러니 봄이 와도 어떻게 해요? 더디게 오겠구나. 네. 아시겠죠? 화분 같은. 네? 화분은 너무 폼 나는 것도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여기 오히려 이쪽에 약간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양을 많은 걸 하려도 좀 한계였는데, 또 의심나는 거 쓰시면은 아래 나가는 주소에다가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좋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